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영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올해 바뀐 법률들 혹은 작년도에 바뀐 법률들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식으로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판례 중에서도 판례는 항상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판례들만 제가 짧게 이제 하는 걸로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사회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회사마다 약간의 쟁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시하셔가지고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한 7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좀 추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휴게시설 설치. 물론 이것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꽤 많을 건데 지금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장로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가 좀 정리가 됐고 행정 해석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연장로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연장근로는 민사적인 문제, 곱하기 1.5를 지급하는 문제, 요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시간 한도를 오버하게 되면은 형사적인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연장근로는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나오는데, 과거의 노무부에서는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를 같이 봤거든요. 근데 판례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가지고 좀 다르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한 구조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요한 판례 변화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법리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로자들이. 그런데 판례를 보시게 되면 과거 판례는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변경이면은 동의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런 게 판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판례가 워낙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불이익하게 되면은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법인데 이 법리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어, 이런 법리라서 너무 지나치게 입법을 무시한 판례다, 비판이 많아서 그거를 사업부에서 작년도에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앞으로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바뀐 건 없고요. 유예가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이제 복리후생적인 급여들, 예를 들면 식대, 교통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범위가 넓어져 왔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최저임금은 변화가 앞으로는 크게 없을 거예요. 이제 바뀐 거니까 이제 이 바뀐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률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단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노사협의 위원 선출한 방식이 조금 됐지만 바뀌었으니까 이거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협의회 개정에 대한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사협의 개정은 바뀔 때마다. 그때 신고하는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에 적용될지 그 내용도 제가 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최신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판례 중에 하나가 정년 후에 재고용 기대권이라고 하는 판례가 등장을 했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정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계약 관계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서 정년된 이후에도 우리가 촉탁직으로 고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정년이 됐는데 촉탁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하지 않게 되면 이 기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이유로 해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가 등장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법리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좀 해왔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휴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드리고 바뀐 것들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휴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바뀐 내용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는 단순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시간을 구분할 때 큰 틀에서는 그 시간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인 거냐, 자,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이게 휴게 시간인지 요 구분입니다.
자, 요 구분을 가지고 이게 근로시간이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고요. 만약에 얘가 휴게시간이면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계에서는 휴게시간도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야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휴게시간은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 지휘 감독하는 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이건 100% 나의 자유입니다. 자유시간인 거죠. 자유시간.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휘 안 한 거니까 급여를 지급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논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바꾼 법은 아닌데 이게 대기시간 문제였죠. 대기시간 문제. 이게 가장 이제 논쟁이 심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약간 기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점검하는 10분, 15분 동안 옆에서 그냥 뭐 간식을 드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과연 휴게하고 있는 거냐, 뭐 근로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 근무 시간 중에 커피 마시는 시간, 뭐 담배 피는 시간 이런 시간들 과연 그게 휴게냐, 근로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요 휴게 시간 중에 쉴 장소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쉴 장소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노동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중심으로 할 거고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현행의 어떤 판례 중심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휴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은 거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게 되면 휴게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시간을 보통 휴게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은 점심시간에는 업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업무 얘기 하게 되면 또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휴게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휴게에 대해서는 항상 나왔던 판례가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때문에 휴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논쟁이 되어왔죠. 어떤 판례인가 하면은 뭐 오늘 강의를 위한 내용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경비하시는 분인데 이 감시적 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감시적 근로자분들은 이게 연장 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 한도 제한이 있는데 감시 근로자 주로 이제 불 꺼졌나 문 잠겼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연장 근로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12시간 오버하더라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장 근로 수당 곱하기 1.5 이걸 지급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야간 근로는 적용되거든요. 밤에 근로하시게 되면 곱하기 1.5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계약서에는 주로 이제 밤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면 시간을 만들어놔요. 수면 시간을. 주무시는 시간을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만들어 두는 이유는 뭐 당연히 주무셔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죠. 수면 시간을 만들어 두는 또 하나 이유는 이걸 휴게 시간으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인 거니까 근로하지 않은 거죠. 근로하지 않은 거니까 야간에 근로하게 되면 곱하기 1.5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곱하기 1.5로 지급하지 않겠다. 요게 이 계약서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경비분이신데 잠자는 시간을 만들어 두고 이 시간을 야간 근로수당을 곱하기 1.5로 지급하지 않은 거죠. 휴게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휴게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건 휴게가 아니고 자꾸 보니까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또 입주자들이 뭐 차 빼주세요, 뭐 택배 또 온 거 없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입주자 대표회에서 와가지고 또 뭐 저기로 좀 경비를 나가보세요 하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이게 수면 시간이냐 이거는 사실상의 근로 시간이다. 라고 해서 퇴직한 이후에 야간 근로 소송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재직 기간 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도 꽤 있지만 대개는 다 퇴직 이후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얼굴 안부 사인 거죠. 이게 재직 기간 중에는 부담스럽죠. 근데 퇴직한 이후에는 뭐 끝났으니까 한번 억울하다는 거죠. 해보자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이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게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몇 년인가 하면 그게 3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퇴직하더라도 3년까지는 이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내가 이 시간이 휴게가 아니고 근로시간인 거니까 돈 달라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 그거는 휴게 시간이죠. 이게 무슨 근로시간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주지 않으시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고 이 판례 때문에 휴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분하고 있죠. 보니까 대기시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대기시간. 그런데 이 대기시간 특징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쉬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뭐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게 뭔가 쉬고 계신데 뭐 부르면 나가야 되게요. 그냥 부르면. 그러면 쉬고 있는데 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 근무 시간 도중에 편하게 마시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긴장되게. 팀장이 부르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여전히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근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약간 자유가 있어요. 내가 1시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뭔가 할 때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이 시간만큼은 내 자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아니고 부르면 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여기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판례지만 휴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떤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과연 대기하는 시간이 이게 근로시간인 거냐 휴게 시간인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휴게는 내 자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휴게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판례를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판례 중에 뭘 보는 판례가 있냐면 이 휴게 시간에 휴게 장소가 있었냐 요걸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옆에서 휴게 장소가 있고 여기서 편하게 쉬었다 이러면 휴게를 준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휴게 장소가 없이 그냥 공장 옆에서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그냥 커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요. 야, 이걸 휴게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휴게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게 휴게 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휴게 시설에 대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걸 보기 위한 좀 뭐 밑에 배경으로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50조 3항이죠. 이게 대기 시간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을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고 근로인 거다. 이런 이제 법을 만들었고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논쟁이 많아요. 회사마다 이게. 예를 들면 호출 근로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체조라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 이게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유 시간인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꽤 많습니다. 많긴 한데 그거는 상세히 보진 않을게요. 자, 오늘은 그냥 휴게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본적인 이론들로서는 휴게 시간은 가운데 줘야 됩니다. 항상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만약에 이 근로시간이 1시간 나오게 되면은 8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운데 줘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시간이 4시간이 나오게 되면 가운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뭐 지금도 이 법은 시행되고 있어요.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이거 바꿔야 되는 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거 논쟁이 지금까지 많았고요. 한 10년째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 안 바꿨어요, 이게요. 뭔가 하면은 8시간은 문제가 없는데 4시간은 이게 안 맞아요, 야구가 이게. 4시간은, 왜냐하면 4시간 근무하게 되면 가운데 30분을 쉬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뭐가 문제됐냐면, 옛날에는 4시간을 근로하는데, 과거에는 토요일 날 근로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근로하게 되면 9시 출근에 13시 퇴근. 이렇게 보통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4시간 근로해요. 4시간 근로하게 되면 뭐를 줘야 될까요? 30분의 휴게를 줘야 돼요. 언제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냥 퇴근 30분 빨리 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휴게 시간은 가운데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가운데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주게 되면은 이 퇴근 시간이 13시간이고요. 13시 30분이 돼야 돼요, 이게요. 이렇게 돼야지만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가 됩니다. 이걸 좋아하는 근로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보기 맞지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차의 문제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이제 반차 제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4시간 쉬었다가 4시간 근로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은 오후에 이제 한 4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해 보게 되면요. 4시간 근로하고 30분을 휴게를 줘야 돼요. 그러면 퇴근을 더 늦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리한 겁니다. 이게. 불리한 거라서 요거는 약간 바꿔라. 이게 끊임없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보통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바로 퇴근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위법상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 감독했다가는 오히려 난리가 난다.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에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걸 국회에서 수정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회사에 약간 여기 문제가 있으면은 이론적인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대개는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적법이란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거는 이해하시고서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휴게 시간의 길이는 오늘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휴게는 가운데 줘야 되는 거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원칙은 빨리 퇴근하게 하는 거, 요거는 휴게가 아닙니다. 원칙은 가운데 줘야지만 그게 휴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휴게와 대기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쉬는 시간 주는데 요 쉬는 시간이 휴게인지 아니면 대기 시간으로서의 근로 시간인지는 이 회사마다 업종마다 판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말은 휴게인데 사실은 대기하고 있는 시간 아닐까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는 나왔던 업종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제 그 경비하시는 분들, 두 번째가 이제 운송업종에 계신 분들. 운송업종은 왜 문제가 될까요? 주로 배차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버스 운전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배차를 기다리면서 쉬는 시간이 과연 이게 근로 시간인 거냐 아니면 휴게 시간인 거냐 이 논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뭐 유통업체에서의 뭐 체조하는 시간 이 시간이 대기하고 있는 거냐 근로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마다 그것들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따져보시고요. 이게 제조업종에서는 거기 나왔었죠. 제조업종에서는 어떤 그 차 제조업체에서 잠깐 기계를 점검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 그 시간은 이게 휴게가 아니고 대기였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로스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판례도 있고요. 아직까지 휴게 시간 문제는 논쟁이 많은 그런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뀐 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휴게 시설의 설치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면은 휴게 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이번 시간에 쭉 Q&A 식으로 훑어가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설에 대해서. 자, 이건 뭐 어려운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쭉 그 노동부의 입장과 법의 입장대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 지금 이제 2022년도 8월 18일자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 그리고 이제 20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20인 이상으로서 50인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월 18일자, 그러니까 2023년도 8월 18일자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인이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요거 감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센 구조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왜 센가 하면요. 보통은 이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정할 때 1차 위반 조금 작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2차 위반 좀 크게 부과하고 3차 위반을 세게 부과합니다. 근데 이 과태료 부과는요. 다 똑같아요. 1차 위반 1,500만 원. 2차 위반 1,500만 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되게 센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 걸리게 되면은 이걸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20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10명 이상이 하더라도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2명 이상이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10명 이상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분들이 2명 이상 안 계시다. 그러면 2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로 뭐 전화상담원, 뭐 돌봄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텔레마케터 분들, 배달원, 청소분들,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2명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10명 이상만 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럼 휴게시설을 만들면 끝나는 거냐? 그렇잖아요. 만들었더니 휴게시설이 창고예요. 창고. 뭐 시기 싫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휴게시설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준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위치는 지켰는데 크기를 어겼습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건 종합고려가 아니고 기준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나중에 상세히 볼 겁니다. 이제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비품, 설비,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기준 만들어두고 이 기준을 어기게 되면은 또 과태료 부과합니다. 즉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 어길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고서 혹시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기준 위반하지 않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설치해야 되는 거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휴게소를요. 자, 휴게소는 뭐 사업주가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우리가 말하는 사업주는 대표회사가 아니죠. 그죠? 이게 사업주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은 개인 자체가 사업주예요. 개인 사업주. 근데 상당수의 분들은요, 다 회사일 겁니다. 회사.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 사업주가 되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주가 되든지 뭐 다 해당되는 거죠. 개인 사업주는 이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고 법인 사업주는 법인이 이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업주 설치하시는지 따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법의 또 내용을 만들었냐면, 우리 회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도급 계약. 우리가 체결한 계약 중에 뭐 용역 계약, 도급 계약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뭘까요? 도급 계약의 특징은 이제 원청 하도급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도급 업체한테 요 일을 완성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는 여기가 원청업체, 여기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 맡겨요.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계 수급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맡은 분을 수급인, 하도급 업체를요. 그 다음에 이 하도급 업체가 맡긴 이 업체를 관계 수급인. 또 이제 이 하도급 업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맡길 경우에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설치 주체가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주라고 한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게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자동차 업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좀 유리 창문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업체가 좀 떨어져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 안에서 함께 근로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남게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 하도급 업체가 도급인 원청업체가 되겠죠. 원업체 안에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도급인이 이 원청업체가 되겠죠.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 근로자를 포함해서 함께 근로하고 있는 모든 분에 대한 휴게소를 설치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급인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도 휴게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휴게소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하청업체 근로자니까 이 시설 이용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우리 산안법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산안법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급인은 이런 수급인의 근로자가 일할 경우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급인도 이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 하청업체가 하도급 업체가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에 하는 거는 도급인이 하나의 휴게시설이 있고 이 휴게시설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여기 케이스는 이게 아니고 이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청업체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여기는 하도급업체의 휴게시설. 이것들을 이 수급인이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설치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이게 뭐 안 됩니다. 이용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원청업체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하청업체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도급인이 이제 원청업체가 이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했으면은 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노동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우리 회사에 도급인이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이제 여기서 하도급을 맡긴 또 관계 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대한 주체 의무는요. 사실은 수급인이 없는 구조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10명, 10명. 수임이 안 되고요. 여기는요, 5명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도급인은요, 15명인데
아까 20명이 돼야지만 설치해야 된다. 그때 20명은 이걸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요. 그래서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수명이 되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5명이지만 15, 15이니까 2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도급인은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20명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수급인도 20명이다. 그럼 설치를 해야 돼요. 혹은 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청업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도급인이 이제 그 밖에 사는 장소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급인의 공장인 거죠. 혹은 도급인의 이런 대지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도급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도급인이 지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하청업체의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때는 수급인이, 즉 가도급업체가 휴게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도급업체에 책임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수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고요.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견업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견 근로자인 거죠. 파견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견은 고용하는 사람은 파견업체인데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파견의 특징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거죠. 나를 고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를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사업주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파견 사업주, 나를 고용한 사업주죠. 이 사람은 사용 사업주, 나를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입니다. 다 같은 사업주거든요. 그러면 휴게시설은요, 이분을 위한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거냐? 그거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게, 일하고 있는 것이 파견업체가 아니고 사용업체거든요. 그래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은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사용사업주가 이걸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견 같은 경우에는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업체니까 이 사용업체가 이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공무원은 큰 문제 없죠. 공무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휴게시설만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크기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6제곱미터, 그 다음에 천장 높이가 2.1m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최소한의 면적.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최소 바닥을 한 10m로 하자, 제곱미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최소 면적이고, 이 대표하고 서면으로 협의하게 되면요. 협의한 면적이 최소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1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10으로 하셔야 되게요. 법적인 최소 면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그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지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산업안지 공단 가시게 되면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차라리 우리 지산센터에 있는 분들이 함께 휴게소를 만들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원래 휴게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여러 사업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좀 설치하자 이거죠. 가능하냐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단 내에 있는 입주기업이라든지 지산센터 안에 있는 입주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대형 유통센터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그런 입점업체라든지 요분들이 함께 좀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켜야 될 게 최소 바다 면적이 6제곱미터 곱하기 사업장 수.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용하려고 한 분이 이제 3개 업체예요. 그러면 6제곱미터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때는 설치는 가능하지만 최소 바닥 면적에다가 사업장수를 곱해가지고 요 면적만큼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수 설치한다.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 회사가 여기에도 휴게소를 설치하고 여기에도 휴게소를 설치하고 여기에도 설치하고 이랬더니 각 휴게실마다 2제곱미터, 2제곱미터, 2제곱미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드는 휴게실마다 6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한 휴게실마다 반드시 이 면적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가볍게 보십시오. 이게 이 그늘막 같은 걸로 휴게소를 설치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분들인가 하면
주로 밖에서 근로한다. 예를 들면 뭐 맨홀 작업을 한다. 뭐 공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 휴게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그 설치한 것들을 위에서 봐가지고 면적이 나오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게 이 노동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시고요. 위에서 볼 때 이제 되는지 그걸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는 협의를 해가지고 6제곱미터를 오버했습니다. 뭐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하게 되면 협의에 정한 그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해가지고 요 크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대표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10제곱미터로 하자 그랬는데 이 10제곱미터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협의한 그 내용이 최소가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괜히 엉뚱하게 또 많이 했다가 오히려 설치 못 하시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휴게시설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휴게를 설치하겠다. 공동휴게시설을 요걸 정한 다음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한 다음에 요 크기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함께 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잘못 정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요거 협의할 때 요거 좀 고려하라는 거죠. 휴식에 대한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 요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100명인데 우리는 3교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100명을 위한 휴게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냥 각 교대마다의 정도 인원, 뭐 한 3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남녀를 고려해야 되고 남자, 여자 같이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좀 보자는 거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동시사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사용인은 고려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건데 이제 요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1일 근무조에서 한 개 조 외에는 제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간 근무, 이제 야간 근무, 뭐 저녁 근무할 경우에 주간 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요. 각 그 조에 대해서만 동시 사용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3교대라고 한다면 요 한 개 교대제를 동시 사용을 해가지고 휴게 설치 면적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휴식 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휴게 시간을 다르게 둔 거죠. 이제 이 휴게 시간은 이분들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이분들은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면 다른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걸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근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사무직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쉬어라. 가능하냐 이거죠. 사무실에서 그냥 일 없이 그냥 쉬고 계세요. 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 그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1일 3교대라고 한다면 A조가 20명, B조가 20명, C조가 20명이면은 동시 사용하는 인원은 20명이 되겠죠. 그죠? 60명이 아니고 요분들만 동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고려해 가지고 면적을 고려를 하라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로 휴게 시간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쉬는 시간에 20명이 쉬고 그 다음 시간에 20명. 그러면 동시 사용하는 인원은 20명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원을 고려해서 이제 협의를 하세요. 이 내용을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성용 휴게실, 여성용 휴게실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냐? 분리해야 되는 거냐, 그죠? 이게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에 강제해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노동 입장은 권고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설치가 바람직한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칸막이 같은 설치 이런 건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인정해 주겠는데 가급적이면은 나누세요. 이게 노동부 입장.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위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행규칙을 보시게 되면 왕복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 이내인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다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왕복 시간에, 휴게 시간에 2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이제 1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20% 이제 그럼 얼마 나오죠? 20%가 15분? 네, 10분인가요? 1시간 하면은 20%가 제가 요즘 산수가 안 돼서 12분 거죠. 12분 정도. 그러니까 왕복하는 시간 한 12분 나오게 그 휴식 시간이 이 장소가 요 12분 넘지 않은 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넘어갈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더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넘어간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분 더 주겠다, 쉬는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설치할 수 있냐? 예,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간 때문에 도저히 안 나온다 그때는 노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까운 곳에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경우도 시간은 고려하셔야겠죠. 그죠?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밖에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 원칙은 이제 아니죠. 근데 공간 제약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밖에도 시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를 격리를 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위험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게 노동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격벽 이런 것들. 여기 폭발하더라도 완전히 막혀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이게 폭발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떨어진 곳. 하지만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차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떨어지는 것도 바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 습도 조명인데 온도는 여름철에는 20도에서 18도, 겨울철은 18도에서 22도 이렇게 해야 되고 습도, 조명, 창문을 통한 환기 이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시행규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 휴게설이 항상 온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 항상 이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노동부 입장은 그런 기능. 그러니까 근로자가 들어왔으면은 요걸 온오프하게 되면 요 기능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항상 요 불 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세요. 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창문의 기본적인 기능은 환기입니다. 환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창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조 시스템 혹은 이제 환풍기 이런 걸 통해서 환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따져보겠다. 이게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비품 관리 같은 경우도 의자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휴게설이 온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쉬기 편하도록 하겠다. 이 지진 거니까. 만약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온돌이 되어 있으면은 의자를 비치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나 식수설비. 그거는 원칙은 휴게실인 거니까 그 안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청소 관리 담당자, 이런 분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회사만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요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때 노동부 입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동 휴게실을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따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 주로 이제 설치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체크해서 비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품 창고 같은 것들을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자, 그때 우리 우리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이 특정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실, 예를 들면 비품 창고 이런 것들은 요 목적을 위해서 만든 장치인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휴게실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회의실, 뭐 교육실, 상담실 이런 것들은 이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이 공간을 휴게실로 하면 어떨까요? 물어본 거죠, 노동부에다가.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죠, 그죠? 말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장황하게 얘기해 볼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칙은 안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이것도 회의라는 목적이 있고 교육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우리가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사용 시간이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휴게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절대로 교육을 못한다. 100% 쉬는 시간이다. 이러면은 인정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일시적, 간헐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율의식이 보장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쉬고 있는데 미안한데 지금 회의가 있다. 나가라. 이러면 휴게 시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에는 100% 자유다. 이러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이거를 뭐 교육실이라든지 회의실로 활용을 한다. 그 휴게 시간 중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게 시간 중에 문제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100% 휴게 시간. 뭐 그렇게 되면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 입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제외 조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작은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크기하고 위치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작은데 여기에서 이제 6제곱미터 이상 해라 이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위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 작은 사업장은 크기나 위치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과연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냐? 이것들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300제곱미터 미만인지를 따져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용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용 면적을 여기에 포함하는 거냐? 그 문제인데 우리 노동부 입장은 그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지 공용 면적은 제외하고서 이게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뭐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힘들고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간이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작업 특성을 봐야 되고요.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 주로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온도,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분들은 적용 안 되는 기준이 온도, 이제 밖에서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습도 안 될 겁니다. 조명도 안 될 거고요. 창문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이런 작업들, 긴급 도로보수 작업이라든지 전기, 가로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나오니까 적어도 기준 중에서 온도, 습도, 조명, 창문, 요거는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선박은 뭐 지금 보니까 뭐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습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조 중인데 이분들이 밖에서 쉬고 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공간에 쉬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이제 습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습도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겠다. 건조 중인데 습도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제외시키겠습니다.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휴게쓸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사무직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안 될 거예요. 그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과 예외를 노동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만약에 휴게 시간의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그 사무실에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원칙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업무 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서도 평온하게 편자가 재밌죠, 그죠?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요? 사무실에 쉬는데 휴게 시간에 전화 오면 안 돼요. 휴게 시간에 손님 오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휴게 시간만큼은 그냥 전화선 다 빼놓고 완전히 쉬는 거다. 이러면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시간에 일시적이라고 간헐적이라고 하더라도 전화, 방문 허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직에 대한 사무직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온다는 경우에는 요 사무실 공간 자체를 완전히 뭐 그 휴게 시간 동안은 완전히 그냥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화 오는 거라든지 이게 제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주의하셔가지고 한번 사무직에 대한 휴게 공간을 점검을 하시고요. 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들은 특이하죠, 그죠? 아예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한 번 걸렸다, 그때 1,500만 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시정하겠죠, 시정 조치해야겠죠? 다시 걸렸어요, 그때도 1,500만 원. 다시 걸렸습니다, 그때도 1,500만 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걸리게 되면은 대개 이렇게 되면은 뭐 500, 1,000, 1,500 이렇게 갈 건데, 요거는 특이하게 그냥 똑같아요. 1,500, 1,500, 1,5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만들었지만 뭐 온도를 맞추지 못한 거죠. 이제 위치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때는 걸릴 때마다 한 건당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 두 번 걸렸다, 한 건당 250만 원. 세 번 걸렸다, 한 건당 500만 원. 예를 들면 만들었는데 위치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조명에 대한 기준을 위반했어요. 한 번 걸렸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두 건이니까 두 건 하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개 걸리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걸릴 때마다 한 건당이니까 건당의 내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더 세지는 거죠. 이건 두 건 걸렸으면 500만 원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태료가 작지 않은 구조니까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판례죠. 연장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졸았더라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교재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은 약간 이제 중요한 판례기도 하고 워낙 우리 사회의 변화가 큰 그런 판례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근로시간 문제, 연장할 문제 이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